첫 번째 순서는 유통시장 환경 변화와 법정책을 주제로 문상일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문 교수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문상일 교수님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정책심의회 전문위원 및 동반성장위원회 조정협의회 공익위원으로 활동 중이시고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수석전문위원 및 또 유통법학회 상임이사로도 활동 중에 있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천대 법학부의 문상일입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주최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그 유통시장의 어떤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국내의 그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법정책 방향을 구축을 해야 될지에 관해서 특히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의 동반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발제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발표 순서를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 코로나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단순히 그냥 전염병의 어떤 그 확산이라든지 이런 차원을 떠나서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이 유통시장과 관련해서 비대면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에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이 그 전에 이용하던 오프라인 시장에서 벗어나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에 그 소비 성향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내외에서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장이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소비자들의 각 분야별 소비 행태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추세로 변할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상생을 위한 동반 성장을 위한 그런 법정책 방향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 소비 행태 변화와 관련해서 그 업종별, 분야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소개드릴 자료는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2019년, 그리고 코로나 직전 연도죠. 2019년 1월부터 그리고 2020년 10월까지 모 카드 회사의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그 분석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특히 2000년 3월 국내 그 유통시장 매출액은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던 시기였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8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차츰차츰 매출은 소폭이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그 업종별 항목별 그 데이터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징적인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대면 활동을 피하고 가급적이면은 비대면 활동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합니다. 특히 고가의 수입 신차나 중고차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이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회피하는 그 같은 성향으로 인해서 자전거 업종 매출이 뭐 사실상 직전 연도 대비 92%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교육이나 학원 업종은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반면에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의 경우에는 매출이 한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서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질병이나 상해 보장을 위한 보장성 보험 상품의 매출도 역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이제 잘 못하다 보니까 뭐 짐작하시다시피 마스크를 많이 착용을 하게 되고 외부 활동 자제로 인해서 화장품 업종 매출은 한 16% 정도 직전 연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주유소의 경우에도 유가 하락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외출 자제에 따라서 주유 횟수가 이제 전반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와는 뭐 큰 연관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와 관련한 그 매출이 한 33%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재택근무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택 시간 증가로 인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그런 소비자들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판매점,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가구를 좀 교환을 함으로써 가구 판매점 매출이 한 25%, 그다음에 인테리어 용품 관련 매출이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거지를 이동하려는 그와 같은 성향으로 인해서 부동산 중개업 매출도 한 25% 정도 직전 연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 중에 하나가 영화관이라든지 공연업입니다. 그리고 테마파크와 같은 레저, 문화 업종,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인원이 밀집하는 이와 같은 업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영화관이라든지 공연장의 경우는 한 72% 정도 매출이 감소했고요. 뭐 테마파크도 한 5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와 같은 야외에서의 레저 활동, 문화 활동 대신에 고가의 어떤 유선 방송이라든지 위성 방송을 그 새롭게 그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분야의 방송 업종 매출이 1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매출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욕탕, 사우나라든지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매출이 이제 급격히 감소를 했는데 해당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코로나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은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강화된 8월 이후 특히 9월 매출이 굉장히 급감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음식점과 같은 경우 대규모 인원 집합 금지 영향으로 특히 주점의 경우에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일반 주점의 경우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던 9월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술을 사서 이제 집에서 소비하는 홈술 트렌드가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류 전문점 그리고 대형 마트나 대형 할인점에서의 와인이라든지 주류 판매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이제 안주라든지 야식 필요에 의해서 야식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 배달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 서비스 분야의 매출이 또 반대로 급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홈쿡 경향이 이제 확대가 됨에 따라서 식료품 관련 업종 매출이 전년 대비 한 20-30%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설명드린 이 업종에 있어서는 반대로 좀 수혜를 받은 그와 같은 분야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종별로 이제 매출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주거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통 채널이죠. 편의점이라든지 동네 가까운 슈퍼마켓 매출은 증가를 한 반면에 원거리에 위치한 대형마트라든지 대형 할인점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이처럼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반대로 대형 마트라든지 대형 할인점으로 인해서 동네 슈퍼의 매출이 굉장히 감소가 되고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이제 반대로 전환되는 그와 같은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홈쇼핑 그리고 온라인을 이용한 상품권 시장 등의 매출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 그 자료는 이제 2019년 1월부터 10월 누계 대비 이제 그 증감률을 표시한 거고요. 그래서 2020년의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 매출은 30% 이상, 그리고 TV 홈쇼핑 시장 매출은 16% 정도, 그리고 온라인 상품권 구입 매출이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면 유통 채널로 분류가 되고 있는 방문 판매 시장 매출은 반대로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류 쇼핑 업종 매출도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만은 점차 그 감소율이 좀 완화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특히 백화점이나 일반 의류점의 경우에는 그날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백화점이라든지 일반 의류점을 소비자들이 방문을 자제하는 그와 같은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업종 중에 매출 감소폭이 가장 큰 업종이 여행사, 항공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숙박업에 해당하는 호텔의 경우에도 매출이 많이 감소했습니다만은 숙박업종의 경우에는 대안 서비스를 이제 그 자구책으로 마련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살기라든지 대실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식음료를 배달해주는 F&B 딜리버리 서비스를 운영을 함으로써 다소나마 감소폭을 좀 축소시킨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에 큰 변화가 초래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이동 수단이죠. 퍼스널 모빌리티 니즈가 이제 확대가 됨으로써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관련 업종의 그 매출이 이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우려가 증가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 이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 상품 매출도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린합이라고 하죠. 농업 관련 용품들 이런 분야의 매출이 또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이제 점차 증가함으로써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용품 그리고 가구 판매
그리고 유선이나 위성 방송 관련 매출이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소비 패턴의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일단 비대면 서비스의 어떤 편리함이라든지 효용성을 이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어떤 이런 변화된 소비 패턴은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대규모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 유통업체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유통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그리고 경험이 없는 중소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어떤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전략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떤 정부 차원의 어떤 제도적인 지원 정책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 시장의 어떤 환경 변화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국내외 경제의 구조, 그리고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에 큰 변화가 초래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국경 간 이동 금지 조치가 한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국경이 봉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동 금지,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좀 강화가 되면서 비대면 활동이 이제 일상화가 되는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상황에서의 어떤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 패턴이 이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시장이 아니라 대면하지 않고, 그리고 발달된 인터넷 기술,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그와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 시장 가운데서도 모바일 쇼핑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보시면 전체 온라인 쇼핑 매출이 이제 159조 원 정도 됩니다만, 이 중에서 모바일 쇼핑 비중이 처음으로 100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108조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67.9%, 거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1년 올해 통계 자료가 나오면은 아마 이보다 더 증가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은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5년간의 어떤 그 유통시장 매출 동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 이후에 2020년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5.5%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합친 수치인데, 전체 유통시장 매출은 5.5%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온라인 시장 매출은 18%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오프라인 시장 매출은 마이너스 3.6%로 매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유통시장 매출이 감소를 했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은, 전체 유통시장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시장 매출이 마이너스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점차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의 어떤 그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소비 트렌드 변화에 이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좀 어려운 그런 소규모 중소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경영난이 굉장히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업체가 한 90% 되고요.
그리고 그 여파로 이제 자금 압박에 힘들어하는 중소유통업체가 한 5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유통업체 가운데서도 이제 오프라인 소상공인과 온라인 소상공인으로 구분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빨리 유통 채널을 온라인화 시킨 중소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점차 그 사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 말은 그 시장에서의 포션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그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오프라인형 소상공인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 유통업체의 어려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작년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변화된 소비 환경에서 대형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중소 유통업체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유통시장에서의 법정책 제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장에서는 그 중소 유통업체를 보호하고 그리고 국내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정책 방향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국내 법제상 중소 유통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법률은 유통산업발전법을 들 수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를 해서 유통산업을 진흥시키겠다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률이고요. 그리고 2009년 이후에 보호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대규모 유통업체에 관한 이제 각종 규제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좀 더 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그럼으로써 이제 중소 유통업체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취지의 여러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가 된 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폐기가 된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도 21대 국회에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그 의원 발의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통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체의 어떤 규제를 좀 완화를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반사적으로 중소유통업체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유통법제와 유통정책의 최종 목표는 대규모 유통업체나 중소유통업체 한쪽만을 집중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그와 같은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유통시장의 최종 소비자인 그리고 어떤 유통 채널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소비자들에게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내외 경험을 보더라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유통 채널은 최종적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법제 당국이나 그다음에 정책 당국에서도 분명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시장을 선호한다. 그렇다면은 굳이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정책을 좀 과다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대규모 유통업체의 규제를 일방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중소유통업체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발상은 더 이상 이 온라인 비대면 시장이 보편화되고 있는 국내외 시장에서는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법정책 당국에서는 중소유통업체가 온라인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소유통업체를 위해서 이제 정책 당국에서 정책을 추진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입니다. 소비 패턴이 많이 변화가 됐다라는 것을 좀 더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중소유통업체가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중소유통업체의 어떤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디지털 기반형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이제 EU라든지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지원 정책 프로그램을 실제 마련을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오프라인 유통업체 그리고 온라인 유통업체 그리고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운영하는 중소유통업체별로 정책 당국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결국 코로나 이후의 유통 환경의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내 유통업체 그리고 그 유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는 빨리 이러한 어떤 소비 패턴의 변화,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디지털 기반형 새로운 사업 구조를 좀 모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오프라인 기반형으로 근근히 유지해오던 그와 같은 사업 모델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 기업의 어떤 체질을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산업통상부에서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된 특별법이 필요하면 특별법을 마련해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중소유통업체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